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카이 데일리 최초 폭로 5.18 무장 폭도들의 충격 만행 터졌으며 계엄군 시신 트럭에 끌고 다녔다.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터졌던 5.18 사태는 광주 민주화운동일까요? 아니면 무장 폭동일까요? 얼마 전에 스카이 데일리가 5.18 사태는 북괴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김대중 공산 세력들과 북괴 무장 폭도들이 일으킨 무장 폭동, 미국의 CIA 자료를 인용해서 소상하게 전했지요. 우리는 5.18 무장 폭동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5.18 진실 찾기, 군 문서 확인, 무장 폭도들의 흉폭한 충격 만행 끔찍, 단독 계엄군 시신 목줄 매 트럭에 끌고 다녔다. 스카이 데일리입니다. 1980년 5.18 당시 무장 폭도들이 계엄군 병사들을 로프로 묶고 트럭에 매달아 끌고 다닌 충격적인 사실이 복수의 군 내부 문건을 통해 최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병사는 숨진 채 발견돼 뒤늦게 계엄군 측에 시신이 인계됐습니다. 5.18 광주 사태에서 순수한 시민과 구분되는 불순 세력이나 무장 폭도가 계엄군의 시신 훼손에 가담한 정황 또는 무용담은 있었지만 우리 군 당국이 계엄군의 직접적인 목격 증언을 문서 기록으로 보관해온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며 최초 폭로입니다. 이들 문건은 일반의 접근이 극히 제한돼 그동안 국민 대부분은 이처럼 끔찍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충격 사건은 계엄군뿐만 아니라 복수의 시민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목격됐지만 5월 단체 측에서는 폐기하라고 요구한 충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공식 기록의 존재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민주화 운동으로만 이리적으로 해석하려 해온 그간의 정부 조사 방식이 합당했는지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육군 제24단 작전참모 함덕선 육사 20기 함덕선 중령의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자필 진술서에는 비국의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 장병들로서는 평생의 충격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법한 흉측한 만행이 자행된 과정이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무장폭도, 선제사격의 계엄군 9명 사상, 죽음의 탈출. 증언 시점에 육군 준장이었고 이후 26사단 소장, 26사단장과 11군단장, 중장, 11군단장을 지낸 함중령은 자술서에서 무장폭도들의 선제사격으로 계엄군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먼저 기술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은 집단 발포 논란이 촉발된 당일입니다. 흥분한 시위대의 기세에 밀려 전남 도청으로 밀려난 계엄군은 조선대로 황급히 퇴각한 뒤 이날 일몰 직전에 다시 조선대에서 광주 외곽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함중령의 진술은 안전지대로 꼽히는 저수지가 있는 제2 수원지로 향하기 위해 차를 타고 조선대를 빠져나오면서 겪은 일에 기초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선대에 주둔하고 있던 공수 계엄군이 차량 30대를 이용해 화순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조선대 정문으로부터 멀지 않은 광주 시내를 통과하던 중 민가 2층 옥상에 배치됐던 무장 불순 분자들이 차량에 탑승 노출된 상태로 이동하는 공수 계엄군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해와 6명이 다치고 차량 석 대가 전복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진술한 상황은 다수의 군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번지가 익명의 5.18 연구가로부터 입수한 차량 행군부대 기습 상황 보고 이 반전지 차트 원본에도 7공수 35대대는 5월 21일 오후 4시쯤 조선대에서 화순 방향으로 가던 중 도로 양편 좌우 건물로부터 총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상황 보고 차트는 4km에 걸쳐 피습 상황이 이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조선대를 빠져나와 화순 쪽으로 이동하던 중 양쪽 민가에서 공수대원을 향해 가해진 무차별 총격이 계엄군 차량이 무려 4km를 주행하는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생전 장병의 직접 증언과도 동일합니다. 퇴각 차량을 인솔했던 고 땡땡 지역대장, 당시 육군대위. 지역대장은 지난해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명본의 한 이사와 통화에서 양측 민가 2층, 3층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해와 차에 탄 우리 장병들이 속수무책으로 사격에 노출됐다며 창문이 열린 것으로 대형 사격하라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속출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계속됐다고 일관되게 당시 참상을 증언을 했습니다. 공수부대 공식 기록에도 폭도들의 선제 사격에 위한 피습 상황으로 적혀 있습니다. 7공수, 11공수, 전투 상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0분쯤 땡땡 제대가 전남대 병원, 남광주시장, 숭이실고 부근을 지나면서 최소한 도로 양측에 7군데 건물에서 시위대의 사격과 차량 돌진 공격을 받아 군 차량 석 대가 전복되고 그 과정에서 장교 1명과 사병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당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추가 피해 막으려 사상자, 수습 포기, 울분 속 탈출. 그러나 그는 곧바로 피습 차량에 대한 복구 및 수습 작업에 나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함중령 자술서에 따르면 피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면 무차별 선제 사격을 가한 무장 폭도들과 대치가 불가피하고 군인 또는 민간인이 추가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함중령은 도로 양쪽으로부터 불의의 사격으로 피해를 봤으나 부대를 정지시켜 대응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지휘관은 전복 차량과 사망 운전병을 그대로 든 채 화순으로 철수했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육군의 차량 행군부대 기습 상황 보고 차트 원본에도 도로 양쪽 건물로부터 불의의 사격으로 희생을 입었으나 대응시 더 큰 피해 발생을 우려해 전복 차량과 운전수 1명을 실종한 채 주답 광주 남방 4km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대응 조치로 그는 기재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탈출하던 계엄군은 곧이어 무장 폭도에 의해 저질러진
반일륜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함중령은 그 뒤 사망 운전병은 불순 분자들이 로프에 목을 묶고 함중령은 그 뒤 사망 운전병은 불순 분자들이 로프로 목을 묶고 트럭에 매달아 시내로 끌고 다니는 것을 광주 적십사 분여회에서 시신을 수거한 것을 해당 부대에서 인수했다고 자필로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군인에게 잘못이 있었다 한들 군인도 국민의 자식인데 차량 운전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얼굴을 돌리며 치를 떠는 지경이었다라고 당시 참혹한 만행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계엄군을 농락한 괴한들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진술서에 당부했습니다. 함중령은 불순 분자들이 함중령은 불순 분자요 그대들은 누구냐 탈을 벗고 진상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한탄하며 진술서에 글씨를 눌러 썼습니다. 함중령은 1988년 3월 10일 자필 진술서 작성 시점에는 육군 군수참모부 정비처장으로 복무하던 준장이었습니다. 6번 군사연구실은 3월 24일 자필서에 소인을 찍은 뒤 기록으로 보관했습니다. 이후 해당 문건은 비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문건이 있는지조차 국민에게 잊히게 된 과정입니다. 민간 목격자들 차량 뒤쪽에 매달아 끌고 와 이 일병은 21일 실종된 뒤 뒤늦게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26일 계엄군 측에 시신이 인도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 문건에는 사망일자가 21일과 26일로 혼입돼 있습니다. 복수의 정부 문건 등에 따르면 시민 4명은 22일 숨진 이 일병의 시신을 목격했습니다. 시민 박모 씨는 22일 오전 11시쯤 광주 공원에서 군용 지프에 탑승한 무장폭도들이 공수부대원 시신 차량 뒤쪽에 매달고 사직공원에서 광주공원으로 끌고 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모 씨는 적십자 병원에서 시신들이 도청으로 운구돼 왔는데 시신 중 한 구를 가리키며 이건 공수부대원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두들겨 맞은 시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날짜는 22일인지 23일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관형 일병의 구체적 사인에 관해서는 정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됩니다. 일단 묶인 채로 트럭에 끌려다닌 건 정부 문건과 복수의 증언으로 미뤄 사실로 파악됩니다. 다만 죽은 계엄군 시신을 묶은 채로 폭도 차량이 질주한 것인지 숨이 붙은 계엄군을 트럭에 묶고 끌고 가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지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당시 가해자가 순수한 시민이었는지 외부 세력은 아니었는지 가늠할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시신의 잔혹한 상처, 순수한 시민 짓 맞는지 의문, 산채로 묶여 끌려가다 죽었나, 이 일병 구체적 사인 조사 필요. 호남 출신의 우파 5.18 연구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이하 5.18 조사위
위원장 송선태. 위원회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철저하게 배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저히 광주 시민의 온화한 성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기 힘든 잔혹하고 끔찍한 충격 행위까지 광주 시민이 범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일단 함중용은 최후미 예비 차량 운전병은 운전 중 즉사에 차량으로 민가를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필 진술서에 적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군 내부 문건은 육군 24단 차량 행군부대 기습 상황 보고 원본에는 실종 운전수는 폭도들에 의해 피살됨으로 적혀 있어 정확한 사인과 관련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5월 광주 민중항쟁 사려 전집에는 운전수가 시민들의 잡혀 칼로 난자당했다는 증언이 발견됩니다. 이 내용은 계엄군 군의관의 진술을 인용한 전집에 담겨 있습니다. 서두에 정땡땡으로 기술하다 마지막 부분에 다만 이 땡땡 일병의 성명을 정관현이라고 잘못 기재했다고 정정한 것으로 미뤄 이 관형 일병의 사망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터져 나온 겁니다. 야, 여러분, 기사가 굉장히 깁니다. 여기도 이제 등가죽 벗겨진 계엄군, 순수한 광주시민 성정에 맞지 않는 잔혹성, 또 폭도 선제 사격엔 침묵, 일반적 민간인 학살, 주장 대가 치료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5.18 폭동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